서랍을 열자 한 장의 유언장이 나왔다. 그런데 마지막 줄 상속인의 이름은 공백이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빈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실수일까 아니면 숨겨진 비밀일까? 그리고 그 옆에서 발견된 메모. 짧고 날카로운 한 줄. 내가 모르는 아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사연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집안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 냄새로 가득했다. 향연기가 남긴 매캐한 기운, 눅눅하게 스며든 국화향. 모두가 떠난 자리엔 정적만 남아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서랍 하나가 눈에 밟혔다. 평생 손도 대지 못하게 막으셨던 어머니의 서랍. 열쇠는 기이하게도 서랍 위에 올려져 있었다. 마치 마지막으로 열어보라는 듯이. 서랍을 열자 종이 냄새가 먼저 밀려왔다. 장부, 사진, 낡은 봉투들이 흩어졌다. 그중 하나 얇은 봉투에서 유언장이 나왔다. 처음에는 담담히 읽어내려갔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숨이 멎었다. 상속인의 이름을 적는 줄. 거기엔 아무 이름도 없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빈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실수라고 치부하고 덮어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빈칸의 숨은 뜻을 찾으려 헤맬까? 내 손끝은 덜덜 떨렸다. 그 공백이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조차 쓰지 않은 이유.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단 하루도 평온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시 서랍을 뒤졌다. 손끝에 잡힌 건 구겨진 영수증 다발. 병원 영수증이었다. 그런데 환자 이름이 낯설었다. 김도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주소는 분명 우리 집이었다. 혹시 단순한 행정착오일까? 아니면 정말 다른 누군가가 이 집에 함께 얽혀 있었던 걸까? 전화벨이 울렸다. 친척의 목소리가 담담히 흘러나왔다. 정리를 빨리 끝내라는 말뿐. 그러나 그 무심한 목소리 속에서 묘한 회피가 느껴졌다.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직감이 스쳤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띄었다. 유리가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다. 뒷면을 열어보니 접힌 쪽지가 있었다.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분명히 읽혔다. 내가 모르는 아들. 숨이 막혔다. 당신이라면 그 한 줄을 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도 모르는 아들이 존재한다는 말. 그게 단순한 장난일까 아니면 우리 집안을 뒤흔들 비밀일까?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중얼거리던 말. 그 아이는 우리 탓이야. 당시엔 알아듣지 못했던 그 말이 이제는 섬뜩하게 의미를 드러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병원 기록실에서 본 서류는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같은 검체에서 두 개의 결과. 한쪽은 내 아들, 다른 쪽은 아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혹시 당신이라면 이런 문서를 본 순간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그냥 행정 오류라고 넘겨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껏 믿어온 관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다. 차창에 스며든 물방울이 마치 무언가를 가려주는 커튼 같았다. 그 커튼 너머로 나는 점점 더 두려운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왜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을까? 그리고 왜 그 날짜가 열하루였을까? 내 생일, 어머니의 기일, 그리고 이제는 비밀처럼 엮여나오는 도윤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게 열하루라는 숫자에 매달려 있었다. 관리소의 CCTV를 돌려보던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어머니의 작은 그림자가 매번 같은 골목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낡은 하숙집 간판이 어둠 속에서 번져나왔다. 그곳이 어머니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신이라면 지금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문 앞에서 돌아서 버릴까? 하숙집 복도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203호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목소리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문이 열렸다. 내 또래의 남자가 나타났다. 눈빛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형? 숨이 멎었다. 형이라고 불린 순간 머릿속은 백지처럼 하얘졌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엄마가 그랬다고. 유언장의 빈칸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첫 번째로 와서 묻는 사람. 이 채우는 자리라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마지막까지 빈칸을 남겨둔 것이다. 누가 먼저 이 진실을 찾아내는지, 누가 먼저 서로를 인정하는지 그것을 시험한 것이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은가? 만약 두 사람이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머니의 선택은 누구에게 향했을까? 하숙집 203호 앞에서 들었던 그 낮은 기침 소리, 그건 분명 내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건 나와 거의 같은 나이, 같은 체격의 남자였다. 눈빛은 낯설지만 어쩐지 오래된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 형? 숨이 막혔다. 형이라니. 나는 형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처음 본 남자가 나를 보며 형이라고 부른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그랬다는 것이다. 유언장의 빈칸은 단순히 쓰다만 게 아니라고. 첫 번째로 와서 묻는 사람이 그 빈칸을 채우게 되어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마지막까지 빈칸을 남겨둔 것이었다. 누가 먼저 진실을 찾아내느냐, 누가 먼저 서로를 인정하느냐. 그걸 시험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장난일 거야. 하지만 그 남자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는 두 아이를 번갈아 키웠어. 당신이 집에서 잠든 밤, 나는 이 하숙집에서 자랐어. 엄마는 죄책감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우리 둘 다 놓지 못한 거야.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가 자라온 그 모든 날들이 절반은 진실이 아니었던 걸까? 혹시 이 순간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평생의 기억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어머니의 금고를 열었다. 비상열쇠 아래에 봉인된 편지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자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절반뿐이란다. 너를 지킬 때 나는 다른 아이를 버릴 수 없었어. 너의 생일 밤 병실에서 아이가 바뀌었단다. 그때 나는 선택하지 못했고 두 아이를 번갈아 키웠어. 빈칸은 두 사람 중 먼저 서로를 찾는 쪽에게 주려는 내 마지막 이기심이란다. 눈물이 솟구쳤다.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렸다. 나는 누구의 아들일까? 내가 가진 이름조차 사실은 빌려온 것일까? 그날 밤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오래된 카세트를 발견했다. 녹슬어가는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걸자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고는 내 과실이었다. 신생아 태그를 헷갈린 건 나였어. 선옥은 울면서도 둘을 다 품었다. 민수야, 너는 피보다 오래 붙잡은 손을 믿어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온 사람의 잘못. 어머니가 평생 짊어진 짐. 그리고 나와 그 남자가 짊어진 뒤틀린 운명.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은가? 과연 어머니가 남긴 빈칸은 누구를 위한 자리였을까? 혈연으로 이어진 아들일까? 아니면 함께 시간을 쌓아온 아들일까?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편지와 아버지의 녹음이 머릿속을 메아리쳤다. 신생아 태그를 헷갈린 건 나였다. 두 아이를 번갈아 키웠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진실을 안 뒤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분노할까? 슬퍼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 다음 날 다시 하숙집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어제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앞에 편지를 내밀었다. 읽어봐. 그의 눈이 흔들렸다. 글씨를 따라가던 손끝이 덜덜 떨렸다. 엄마가 둘 다 버리지 않았네. 말끝이 떨려 나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장의 빈칸, 우리 둘이 같이 채우자. 집이든 뭐든 엄마의 마지막 규칙을 우리가 바꾸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부터 서로를 묻는 셈이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려나갔다. 빈칸은 우리 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우리는 등기소 앞에 섰다. 창고 위에 놓인 서류 그리고 펜. 손끝이 망설였다. 이름을 쓰려는데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나는 펜을 움직였다. 민수 그리고 그 옆에 도윤. 직원이 물었다. 공동상속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피보다 오래 붙잡은 손,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진실은 때로는 칼날처럼 날카롭다. 하지만 그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상처만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리고 알았다. 빈칸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써 내려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